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희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발달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수가 커가면서 오히려 희수가 말하는 영상을 찍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반향어가 남아있어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영상을 다시 찍는 게 좀 더 수월했다면 지금은 다시 해봐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상황을 제 머릿속에만 저장을 하고 여러분께 못 보여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말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제일 놀랐던 점은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눈치를 보고 하는 말들이 좀 늘었다는 거예요. 당장 어제 저녁에 되게 오랜만에 있어 새벽에 깼어요. 새벽 3시에 깨서 제가 원래 화내지 않고 키우기 영상까지 찍었지만 희수가 미운 7살이 되면서 좀 많이 미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새벽 3시에 일어날 줄 모르고 제가 1시에 잤어요. 2시간을 잤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애가 자기도 피곤하니까 저한테 막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찢어진 책들을 가져와서 자기 붙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냐? 엄마도 너무 화가 난다고 짜증나 이랬더니 엄마 화가 났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 정도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래 엄마 너무 화가 나 이랬더니 엄마 매우 화가 났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처음 들어봐서 그래 엄마 매우 화가 났어 라고 말을 하고 가만히 반응을 보니까 그럼 내가 미안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라는 뜻으로 사과를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사실 희수의 미안해요는 거의 시켜서 하는 사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아이가 이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 처음으로 희수가 이런 상황을 자기가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짜증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화기애애하게 8시까지 그렇게 놀고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희수에 대해서 요즘에는 놀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언어적으로 많이 늘었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은 거의 뭐 발달은 다 따라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건 정말 이벤트처럼 저한테 선물처럼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고 반복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르는 아저씨랑 부딪힐 뻔할 때 뭐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희수가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2번 말한 적은 없고 딱 한 번 제가 본 게 끝이고 뭐 아빠가 자기가 엎질은 우유를 닦아주니까 아빠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한 적도 있지만 그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그런 추상적인 말들이 점점 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여기까지는 기대도 못했는데 애가 정말 많이 자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발달 상황들을 꾸준히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희수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궁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때까지 말씀드릴 생각을 잘 못했어요. 일단 희수는 센터 수업은 지금 꾸준히 듣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 초반부터 5개월 정도는 수업을 쉬긴 했는데 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쉬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또 많이 듣고 있는데 언어 주의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렇게 듣고 있고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교에서 했던 사회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 6명의 유아특수학부 친구들이 진행하는 사회화 프로그램에 희수도 참여를 해서 주일에 2시간씩 10회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완전히 풀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영상에서 센터 수업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말하는 거 치고는 물론 센터를 많이 넣고 있죠, 지금. 이거는 사실 센터 수업이 만능이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추후에 제가 안에서 후회하기보단 차라리 돈 낭비를 했다고 치더라도 해서 후회 없이 보내자라는 생각으로 넣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언어밖에 없긴 하죠. 미술이나 놀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치료에 더 가깝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희수도 미술이나 놀이는 굉장히 즐겁게 상호작용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치료가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막 10배 이상 뭐 몇 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치만 엄마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돈이 아깝지 않게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피드백 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집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되게 세세하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발달하고 이 행동과는 뭐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어휘나 이런 말은 이 수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 수업에 대해서 집에서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머니 뭐 집에서 쉬세요라고 하지 않죠. 집에서는 이렇게 더 도와주세요. 집에서는 이런 활동을 연계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숙제 비슷하게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아이한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기가 쉽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희수의 40분 수업을 위해서라기보단 저의 10분 피드백을 위한 센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도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못 느꼈던 희수의 모습들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서 판단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희수가 7살이 되니까 3살 말부터 센터를 다녔으니까 4년 차잖아요. 이 정도 다니다 보면은 엄마들이 피드백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10분을 엄청나게 효율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1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는 사실 40분 수업으로 많은 걸 얻긴 힘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도 보육학원을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지만 그 시간 동안 멀쩡했던 제가 학원에서 뭔가를 얻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는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멀쩡한 것도 아닌데 그 40분간에 얼마나 많은 거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얻어올까요? 글쎄요, 저보다 많이 얻어올지 않는다고 치면은 사실 그 40분의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죠? 저죠. 10분이라도 제가 어떻게든 얻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요. 진짜 근데 엄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반문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누구 하나 그렇게 허술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센터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물론 희수한테 많이 자극을 못 주던 분들도 계셨지만은 저한테 아무 도움을 못 주셨던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배운 과정은 거의 동일하실 거고 그리고 열정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 치료사분들도 되게 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그 간절함이 보이면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희수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지금 스크립트를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제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사실 희수를 보면서 아이가 많이 발달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렇게 열심히 키우는데도 아이가 저만큼밖에 발달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보면 희수보다 훨씬 많이 발달하는 친구들도 있고 희수보다 조금 느린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열심히 키운다고 생각은 하지만 희수가 이렇게 된 게 제 탓이 아닌 것처럼 제 노력이 비례해서 아이의 발달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제 노력도 사실 가성비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치만 전혀 또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10% 정도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떨 때 가끔 생각을 하면 혹시 내 영상으로 인해서 이게 꼭 자랑처럼 느껴져가지고 내 영상이 더 우울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문득. 제가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엄마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이가 뭔가 잘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센터를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10분이라도 선생님한테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는다면 그 센터의 많은 횟수랑 상관없이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곧 설이잖아요. 안 그래도 굉장히 유리 멘탈인데 멘탈이 깨지기 좋은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멘탈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 내 탓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안타깝지만 100% 보상으로 오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근데 이게 더 우울한 말이면 어떡하죠?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되게 주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 인생이
아이에게 뭐 100% 매인 삶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거나 실패한 삶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전 정말 행복하고요. 설날 잘 보내라고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역시 저는 행설수설을 했고요. 편집을 진짜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술도 한 잔 안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제발 이 영상이 오늘도 여러분의 멘탈 케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음에 희수의 귀여운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